수진이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연인들을 보며 언젠가부터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혼 후 혼자 키운 딸은 이제 사회인이 되었고 수지는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미 지나간 젊은 날의 추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작은 설렘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작은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수진의 어깨에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쏟아졌습니다. 황급히 사과하는 남자를 올려다보니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옷이 검은색이라 다행이네요. 수지는 웃으며 답했지만 그 남자는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근처 직장으로 발령받아 이 동네를 자주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서. 그의 진실한 사과에 수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걱정해 주는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서점 옆 작은 카페에 앉게 된 두 사람. 민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 일로 이 지역에 자주 오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본가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마음 한편이 살짝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이런 좋은 사람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분들과 떨어져 계시는군요. 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주말에만 집에 가요. 민호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동시에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상황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수진과 민호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서점에서 같은 카페에서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수진이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왔다며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수진은 민호가 관심 있어 하던 전시회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수진은 민호와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배려심, 진솔한 대화 그리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해요. 그리고 수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같은 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도 수진의 미완성된 말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호의 고백에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응, 여보.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수지는 그 순간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민호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고 자신은 그저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것을. 전화를 끄는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시는군요. 네. 죄송해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민호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지는 민호를 피했습니다. 연락에도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없는 일상은 예상보다 많이 허전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나누고 싶을 때,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자꾸만 그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수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분명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수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서요. 수진 씨,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미 마음이 많이 멀어진 상태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동반자 관계도 아니었어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진 씨를 만나고 나서 더 확실해졌어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의 가정을 흔들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 씨, 저 때문에 결정하지는 마세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중년의 사랑이 가진 깊이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은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거리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기적이니까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아무도 아프지 않는 방법으로. 이별의 순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민호와 헤어진 후 수진은 예상과 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감정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설레는 마음, 누군가를 아끼는 기쁨,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함.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었구나.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계절이 한 바퀴 돌고 수지는 우연히 민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통의 지인을 통해 그가 아내와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구나. 어느 가을 오후 수지는 새로 생긴 미술관에서 민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1년 전보다 조금 더 여윈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맑아 보였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민호 씨. 어색한 인사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민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수지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전시를 다 본 후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저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수진 씨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던 관계였거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수진 씨가 저를 다시 만나주신다면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보낸 시간들, 민호에 대한 자신의 진심, 그리고 이제 가능해진 새로운 시작에 대해. 민호 씨, 저희 천천히 시작해요. 정말 천천히. 물론이죠.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이번에는 정직하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숨겨야 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사랑을. 시간이 흐르며 수진과 민호의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작은 습관들을 기억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것, 비 오는 날을 유독 좋아하는 것, 책을 읽을 때에 집중하는 모습까지. 수지는 민호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급했을까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금방 확인하고 싶어 하고 답을 재촉했죠. 지금은 그저 이 시간이 좋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1년간의 짝사랑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아프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참았던 게 잘한 일이었네요. 수진이 말하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의 그 배려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가능한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억누르며 보낸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당당했습니다.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딸도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모습이 오랜만이에요. 딸의 말에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주말마다 함께하는 산책, 매주 목요일 함께 보는 영화, 그리고 서로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통화. 화려하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사랑이 격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게 더 좋아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수진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중년의 사랑은 온기라는 것을.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화려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짝사랑의 아픔도 기다림의 시간도 모든 것이 지금의 깊은 사랑을 만들어낸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수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때인 것 같아요. 벚꽃은 한철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피는 꽃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년에 피는 사랑의 꽃은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더 오래 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진과 민호의 이야기는 모든 중년들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따뜻하며 무엇보다 더 소중할 것입니다.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